그런데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메시지, 오빠, 어제 밤 너무 좋았어. 언니 모르게 계속 만나자. 그 발신자는 내 동생, 수민이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너 같은 년은 가족도 아니야. 그냥 이용당한 도구일 뿐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메아리 쳤다. 그가 지난밤 통화에서 한 말, 내가 몰래 들은.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결혼 5년,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쌓아온 삶이 한순간에 먼지가 되었다. 남편 준호는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수미는 내 소개로 그 회사에 들어간 신입이었다. 내가 그 둘을 연결해준 셈이다. 그날 저녁, 나는 아무 말 없이 저녁을 차렸다. 준호가 들어오자 웃으며 물었다. 오늘 회사 어땠어? 그는 평소처럼 대답했다. 바빴어. 수민이 덕분에 프로젝트가 잘 풀렸어. 수민의 이름이 나오자 속이 뒤집혔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웃어야 했다. 왜냐하면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 그 후로 며칠 동안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다. 왜 나일까? 내가 뭘 잘못했나? 수미는 내 유일한 가족이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나는 언니로서 그녀를 키웠다. 대학 등록금도 내가 댔고 취업도 도왔다. 그런데 그 보답이 이거라니? 준호는?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었다. 결혼식 날 너 없인 못 살아라고 속삭이던 그 남자. 이제 그는 내 동생과 침대를 공유하고 있었다. 나는 회사에 출근하며 매일 그 둘을 생각했다. 서울 지하철에서 사람들 속에 섞여 창밖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참아야 해. 지금 폭발하면 다 잃어. 내 직업은 변호사였다.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며 사람들의 배신과 복수를 매일 목격했다. 클라이언트들이 울며 찾아오면 나는 냉정하게 조언했다. 감정은 나중에. 증거부터 모으세요. 이제 그 말이 나 자신에게 적용되었다. 수민이 전화를 걸어왔다. 언니, 요즘 어때? 우리 셋이서 밥 먹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나는 대답했다. 좋아. 언제? 속으로는 이를 갈았다. 그 만남에서 나는 그들의 눈빛을 관찰했다. 준호가 수민의 손을 슬쩍 스치는 걸 봤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졌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웃었다. 기다려. 내 놈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할 테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매일 그들의 행동을 기록했다. 준호의 출퇴근 시간, 수민의 SNS 업데이트.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파악했다. 회사 동료에게 슬쩍 물어봤다. 준호 씨랑 수민 씨, 요즘 가까워 보이네. 동료는 웃으며 말했다. 아, 그 둘. 사내 연애인가 봐.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그 아픔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제 헌터였다. 밤늦게 집에 돌아온 준호에게 물었다. 요즘 피곤해 보이네. 회사 일 때문이야. 그는 피곤한 척 고개를 저었다. 응, 프로젝트가 바빠. 거짓말. 나는 이미 그의 위치 추적 앱을 통해 알았다. 그는 수민의 집 근처에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 창밖을 봤다. 비가 내리는 서울거리. 왜 나만 참아야 해? 왜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 그 질문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점점 내 생각이 변했다. 처음엔 그냥 헤어지자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쉽다. 그들은 나 없이도 잘 살 테니까. 내가 잃은 건 시간, 신뢰, 가족. 그들은 그걸 빼앗고 웃고 있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법률 자료를 뒤졌다. 이혼 소송, 명예훼손, 회사 내 규정 위반. 가능성을 적었다. 천천히, 서서히. 그들이 스스로 파멸하게.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첫 번째 행동을 시작했다. 수민의 SNS에 익명으로 댓글을 달았다. 너 같은 년, 언니 등 뒤에서 칼질하냐. 그녀는 바로 삭제했다. 하지만 불안해할 거다. 준호에게도 회사 메일로 익명 팁을 보냈다. 사내 연애 주의하세요. 작은 씨앗. 이제 싹이 트길 기다릴 뿐. 나는 그 후로도 일상을 유지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타고 출근하고 웃으며 동료들과 인사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매 순간 그들을 생각했다. 오늘은 뭐 할까? 어떻게 더 아프게 할까? 변호사로서의 내가 깨어났다. 클라이언트들의 복수 계획을 도와주던 내가 이제 나 자신을 클라이언트로 삼았다. 수민이 다시 연락 왔다. 언니, 요즘 이상한 댓글이 달려. 누가 장난치는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다. 나는 위로했다. 걱정 마, 요즘 트롤 많아. 속으로는 쾌감을 느꼈다. 그녀가 불안해하는 게 느껴졌다. 준호도 마찬가지였다. 회사에서 그를 만난 적이 있었다.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그는 어색하게 웃었다. 아니, 그냥 피곤해.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들의 만남 장소를 알아냈다. 카페, 호텔, 공원. 위치 앱과 CCTV를 통해. 법적으로는 회색 지대지만 나는 상관없었다. 이게 내 생존 방식이야. 밤마다 그 기록을 정리했다. 사진, 메시지 캡처. 증거 더미가 쌓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변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눈빛이 달라진 게 보였다. 예전의 부드러운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계산기가 되었다. 친구가 물었다. 민지야,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나는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너희들은 모르지. 이 고통을.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들의 약점을 찾았다. 준호는 회사에서 야심차라. 승진을 위해 상사를 아첨한다. 수미는 SNS 중독자. 좋아요에 목매는 타입. 나는 그걸 이용했다. 익명 계정으로 수민의 포스트에 댓글을 달았다. 너 회사에서 상사랑 자. 그녀는 발끈했다. 포스트를 삭제하고 블록했다. 하지만 소문은 퍼졌다.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준호에게는 더 직접적으로. 그의 상사에게 익명 메일을 보냈다. 준호 씨, 사내 연애로 프로젝트 망치고 있어요. 증거 없이 그냥 의심의 씨앗. 그는 불안해졌다. 나에게 털어놨다.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 누가 날 음해하나 봐. 나는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내가 잘하면 돼. 얘 속으로는 웃었다. 이 과정에서 내 마음이 갈라졌다. 이게 정말 나일까? 이렇게까지 해야 해. 밤에 혼자 울었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다시 시작했다. 그들이 날 파괴했어. 이제 내 차례야. 수민이 집에 왔다. 언니, 나 요즘 스트레스 받아. 회사에서 소문이 일 그녀는 울었다. 나는 위로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날 울렸지?
이제 느껴봐. 점점 계획이 구체화되었다. 이혼 소송 준비. 하지만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다. 그들의 명예를 짓밟을 거다. 회사, 가족, 사회. 서울의 좁은 세상에서. 이제 나는 행동으로 옮겼다. 더 이상 관찰만 하지 않았다. 첫 타겟은 수민. 그녀의 SNS를 해킹했다. 변호사 네트워크를 통해 해커를 구했다. 비싸지만 가치 있었다. 그녀의 계정에서 메시지를 봤다. 준호와의 대화. 오빠, 언니랑 이혼해. 나랑 결혼하자, 그걸 읽자, 분노가 솟았다. 나는 그 메시지를 캡처하고 회사 그룹 채팅에 익명으로 올렸다. 소문이 폭발했다. 수미는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그녀가 나에게 왔다. 언니, 누가 날 해킹했어. 도와줘, 나는 말했다. 법적으로 도와줄게 하지만 속으로는 그녀를 더 깊이 끌어들였다. 준호도 마찬가지. 그의 승진 프로젝트에 손을 댔다. 클라이언트로서 회사에 연락해 그의 실수를 지적했다. 준호 씨 작업에 오류가 있어요. 그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집에서 소리를 질렀다. 누가 날 방해해. 나는 조용히 지켜봤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의 죄책감이 커졌다. 수미는 내 동생이야. 정말 이렇게까지 밤에 꿈을 꿨다. 어린 수민이 울며 안기는 꿈 깨어나서 울었다. 하지만 그녀가 날 배신했어. 용서할 수 없어 자위했다. 계획은 계속되었다.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재산 분할, 위자료. 하지만 그 전에 그들의 관계를 공개했다. 가족 모임에서 준호와 수민이 사귀고 있어 모두가 충격받았다. 수민은 부정했다. 언니 미쳤어. 준호는 창백해졌다. 그 후 소송이 시작되었다.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했다. 메시지, 사진. 판사는 한숨 쉬었다. 가족 간 일인데 하지만 법은 냉정했다. 준호가 나에게 애원했다. 민지야, 제발. 회사에서 잘릴 거야. 나는 말했다. 내가 선택한 거잖아. 유수민도 울며 빌었다. 언니, 미안해. 실수였어.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고통이 내 연료였다. 그러나 동시에 내 영혼이 썩어가는 걸 느꼈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면 자멸인가? 소송이 진행되면서 그들은 반격했다. 준호는 변호사를 고용해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증거가 조작돼서 수미는 SNS에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 언니가 날 괴롭혀 소문이 퍼졌다. 내 사무소에서 클라이언트가 줄었다. 나는 불안했다. 이게 끝날까? 내가 지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들의 과거를 캐냈다. 준호의 과거 불륜, 수민의 학교 폭력. 그걸 언론에 제보했다. 기사가 나왔다. 유명 회사원, 사내 불륜 스캔들. 준호는 회사에서 해고됐다. 수민은 퇴사했다. 그들은 나에게 달려왔다. 민지, 그만해. 우리 파멸했어. 나는 웃었다. 아직 시작이야. 하지만 밤에 나는 떨렸다. 내가 괴물이 됐어. 친구가 말했다. 민지야, 그만해. 내가 아파. 하지만 듣지 않았다. 계획의 클라이맥스. 그들의 새 삶을 망쳤다. 준호의 새 직장 제안을 막았다. 수민의 결혼 계획을 폭로했다. 그들의 눈빛이 변했다.
공포와 증오,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제 그들은 나를 적으로 봤다. 준호가 밤에 집에 왔다. 너 미쳤어. 왜 이렇게까지? 그는 소리를 질렀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내가 시작했잖아. 우수미는 전화로 저주했다. 언니, 죽을 것 같아. 나는 계속 밀어붙였다. 법정에서 승소했다. 재산 대부분을 가져왔다. 하지만 승리의 맛은 썼다. 이게 행복인가? 빈 껍데기잖아. 내 안의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멈춰야 해. 하지만 못해. 그들의 파멸을 보며 쾌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준호가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수민이 울며 말했다. 언니 탓이야. 그 순간 나는 주저했다. 내가 너무 갔나? 하지만 계속했다. 마지막 일격.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 익명으로 준호에게 수민의 다른 남자 증거를 보냈다. 조작된 그들은 싸웠다. 헤어졌다. 이제 그들은 무너졌다. 하지만 나도. 모든 게 끝났다. 준호는 서울을 떠났다. 수민은 고향으로 돌아갔다. 나는 혼자 아파트에 앉아 창밖을 봤다. 비가 내린다. 이게 옳았나? 그른가?